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 사실 당신의 보석입니다 책 중에서 이 혹독한 고통의 시간을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 책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공교롭게 좀 지금이야 이렇게 여러분에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그 재수 시절부터 해서 대학 시절 또 30대 중반에 또 40대 중반 50대에 걸쳐서 총 5번의 정말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저는 참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이 보석을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저의 고통을 이야기할 거리가 없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아름다운 보석들이 지금이야 이렇게 정말 빛을 발하고 정말 많은 세상 사람들의 유혹을 받고 있지만 처음에 땅속에서 나왔을 때 그 모습은 마치 이렇게 돌덩어리 같은 그런 초라한 원석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연마 과정을 거쳐야만 보석이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돌덩이 같은 이 보석이 보석 전문가가 보면은 저것을 어떻게 커팅을 하면 보석이 아름다운 빛을 발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이 루비인데요. 이 주변에 다이아몬드로 세팅을 했잖아요. 이 루비도 자세히 보면은 내포물이 많습니다. 이 땅 속에서 생기는 과정에서 이 자연의 신비함 속에서 이렇게 보석은 그 내포물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 내포물이 마치 우리 인생의 아픔 같은 것이죠. 그렇지만 이 초라한 보석이 연마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아름다운 보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석이 탄생되기까지는 이렇게 참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그 보석이 빛을 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오게 마련이죠. 평생 감기 한번 앓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죠. 최근 저희 어머니가 95세로 돌아가셨지만 다행히 저희 어머니는 참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참 알 수 없는 고통이 왔는데요. 자, 우리가 이 고통이 왔을 때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뭐 병원에 가서 당연히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죠. 치료를 하면서 그 회복되기 전까지 정말 힘겨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 속에서 말하는 5번의 고통 중에서 참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가 없이 참 힘겨운 과정을 지났는데요. 그 중에서 2005년도에 항암 치료를 하던 그 당시에 정말 내 인생은 더 이상 미래가 없고 여기서 다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그 의사가 와서 저에게 암 진단을 하고 최종 그 판결을 저에게 알려줄 때 그
모습은 지금도 참 처참한 내 인생이었죠. 왜냐면 30%는 재발이 되고 30%는 살아날 수 있고 40%는 어쩔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순간 저에게는 살아날 수 있는 30%의 확신을 걷고 항암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항암 치료할 때는요, 제 몸에 아무런 그 머리도 하나도 없었고 마치 스님같이 그러한 초라한 모습을 갖고 있었죠. 여러분 중에서 혹시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또 어떤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또 내가 정말 육체적으로 힘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경제적으로 무엇을 잘못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달걀을 바위 위에 던질 때, 그 결함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고통이 왔을 때 내가 고통과 저항하려고 하면은 내가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흐르는 강물에 빠졌을 때 그 강물의 물살을 타고 내가 이동을 하면 내가 생존할 수가 있는데, 그 거친 파도를 넘어서려고 하면 내가 거기서 빠지게 되죠. 그처럼 고통이 왔을 때는 정말 홀로 제가 1년 8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때 참 처음에는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 순간, 그래, 어차피 내 인생 이대로 끝나든 뭐하든 간에 하여튼 마음을 내리자라고 하니까 그 항암 치료도 참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하긴 굉장히 힘들었죠. 그 치료 과정에서 하루 종일 잠자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완전히 그 전기 진동이 오듯이 정말 참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때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거기서 울부짖고 저항하면 내가 더 힘들어지니까, 나를 다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차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은 그 삶이 너무 힘들 때 그 고통과 내가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말고, 박완서 작가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왜 그 말을 했을까라고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고난을 이기면은 그 과정에선 참 힘들지만 이기고 나면은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내가 부족해도 감사하고, 또 내가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으니까 현재 생존하고 있는 이것 자체, 내가 숨 쉬고 있는 곳, 내가 걷고 있는 곳, 항암 치료할 때 사실 내가 걷기 운동을 좀 많이 했지만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겨울 항암 치료하던 2006년도 겨울에 참 추웠는데요. 그래도 내가 10분을 걷든 20분을 걷든 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걸음이 저절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만나고 싶은 것은 어려움이 왔을 때 지금 어려운 이 순간에 내가 좌절하지 말고 나도 내가 노력하고 버티면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미래의 그 신방의 불씨를 보면서 살아가면 여러분이 반드시 되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참 무거운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겨울나무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겨울나무가 여름에 참 울창하잖아요. 근데 겨울이 오면, 가을이 오면 다 내려놓잖아요. 겨울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 인생도 생존의 방법을 터득하면은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되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잖아요. 내가 좌절의 늪에서 빠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고독의 시간을 내가 견디면은 정말 건강할 때 우리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은총을 여러분은 반드시 경험하는데 그것은 고난을 겪은 자만이 그 쾌감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한마디 말씀드리겠는데요. 고난이 내 인생을 태클을 걸 때 그 태클에 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태클에 내가 저항하고 부닥치면은 내가 힘들어집니다. 그 고난의 그 시간에 저항하지 말고 순종하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회복이 돼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보석처럼 빛나는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면 보석 같은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지금 힘내신 여러분, 제가 5번의 혹독한 고통을 이겨내고 이렇게 퇴직자 시니어로 액티브 시니어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되돌아보면 나를 오히려 더 단단하게 해주는 촉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한 밤 되시고요. 저의 그 인생 창업이라고 하는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꼭 내가 기업만 만들어서 창업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도 창업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모든 것이 잠자는 시간 외에 나머지는 다 창업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여러분이 인생 창업을 통해서 그 어디에도 없는 보석 같은 인생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제가 좀 더 여러분에게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러한 저만의 온전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함께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